이번 사연은 술과 남자에 미쳐 딸을 돌보지 않던 엄마가 키워준 값을 요구하길래 시원하게 독서를 퍼부어주고 내쫓았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세상에 이런 엄마가 또 있을까요?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해놓고는 대가를 바라면 정말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모르나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댁도 아니고 친정 때문에 조언이 필요한 여자입니다. 현재 임신 중이고 결혼한 지는 3년 되었어요. 2년 정도 맞벌이를 해서 돈을 좀 더 모으고 아이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임신을 좀 늦췄습니다. 저와 남편 둘 다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엄청 기다리던 아가예요. 남편은 착하고 자상한 성격입니다. 저에게는 한없이 자상하고 남들에게는 좀 냉정한 사람인데 솔직히 남편의 이런 면이 저는 더 좋아요. 어렸을 때 어렴풋이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장면 기억이 나는데 저희 엄마는 할머니와 갈등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딸이라고 할머니는 엄마를 많이 구박했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견디다 못해 이혼을 했고 저는 엄마와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그 후 엄마의 행동이 문제였어요. 엄마는 외할머니에게 저를 맡기고 밖으로 나다니며 남자를 만나고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 자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엄마는 매일 밤마다 술을 마시러 나가서 엄마와 함께 자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학교에 갈 준비를 할 때 자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외할머니를 큰 외삼촌이 모시게 되면서 저는 엄마와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남자와 동거를 했는데 제 기억 속의 남자만 3명이에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용돈도 거의 못 받았습니다. 친척들을 만났을 때 어른들이 주시는 용돈이 전부였어요. 집에 엄마가 없어서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엄마는 딸인 저보다도 술자리에 나가서 남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나 봐요. 술자리, 연애질, 이런 것이 엄마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나 봐요. 고등학생 때 엄마의 남자친구와 같이 고깃집에서 만났는데 엄마의 남자친구가 저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엄마에게도 용돈을 주더라고요. 돈을 받으며 온갖 아양을 떠는 엄마를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저렇게 환하게 웃기도 하는구나. 물론 그 남자에게 받은 용돈은 엄마가 가져갔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알바를 했어요. 돈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알바를 해서 계속 돈을 모았는데 그렇게 돈을 모은 것은 빨리 독립을 하고 싶어서였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고 21살 때 겨우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독립을 해서 혼자 살겠다고 엄마에게 말했을 때 엄마는 그동안 키워준 값을 내놓고 나가라고 했어요. 어린 마음에 모은 돈 중에서 어느 정도를 엄마에게 주고 나올까 생각했지만 친구가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너 안 보겠다고 해서 엄마에게 돈을 주지 않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알바를 하며 정신없이 살았기 때문에 남자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다가오는 남자가 있었지만 나 같은 애를 좋아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부 밀어냈습니다. 그러던 중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게 되어 연애를 시작했어요. 긴 연애 기간을 거쳐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절 늘 기다려주는 사람이었고 제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 혼자 흥분해서 얼굴을 붉히는 남자였어요. 그런 모습이 저는 너무도 좋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분노가 제 마음속에 많이 쌓인 채로 그 분노를 한 번도 표출하지 못하고 살던 저 대신에 분노해주는 남자가 너무 좋았나 봐요. 저희 결혼할 때 시부모님은 집값을 보태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 같은 애를 며느리로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부모님의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저희 시어머니는 며칠간 우셨다고 해요. 남편이 제 사정을 시어머니에게 어느 정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잘 자라준 것 같다며 우셨다는 시어머니 얘기를 듣고 저도 며칠간 눈물바람으로 지냈습니다. 독립을 한 후로 명절에만 엄마를 봤어요. 전화통화는 1년에 4-5번 하는 것이 전부였고요. 결혼할 때 저희 엄마의 지원은 꿈도 꾸지 못했고 오히려 엄마가 돈을 주고 시집가라고 하지 않으면 다행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신다는 돈을 저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상견례는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는 제가 알기 때문에 상견례를 할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는 만나고 있는 남자와 함께 상견례 자리에 나오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엄마는 상견례 자리에서 돈 얘기를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상상도 하기 싫어서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했고 저희 시부모님은 마음 아파하시며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제 사정을 알고 계시던 시부모님은 예단의 예자도 꺼내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떻게든 예단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모은 돈과 남편이 모은 돈이 비슷한데 예단을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닐 것 같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는 본인과 남자친구 정장 한 벌씩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엄마에게 그럴 거면 결혼식에 오지도 말라고 했어요. 엄마는 배은망덕한 년이라고 욕을 하는데 내가 엄마에게 은혜를 입었나? 밥은 안 굶겼으니까 그것도 큰 은혜로 생각해야 하나?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결혼 후에 저는 시부모님을 보면서 더더욱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저희를 살펴주시는 시부모님의 정을 받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친할머니의 시집살이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일까 하는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남편은 동생 둘이 있습니다. 둘째 시동생은 저를 깍듯하게 대하지만 막내 시동생은 저에게 반말을 해요. 시부모님에게 혼이 나면서도 저에게 끝끝내 반말을 하는 막내 시동생이 저는 너무 귀엽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시댁에 알렸을 때 시부모님은 물론 시동생들도 저에게 전화해서 드디어 조카를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 둘이서 아기용품을 보내는데 어느 날은 택배를 받느라 하루 종일 정신없었던 적도 있어요. 시부모님은 저희 결혼할 때 보태준 것이 없어 미안하다며 병원비와 조리원비를 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시동생들은 그럼 삼촌이 체면이 뭐가 되냐며 병원비는 엄마가 내고 조리원비는 우리 둘이서 반씩 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엄마는 제가 결혼할 때도 은근히 바라는 것 같았고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축하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같은 여자로서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시동생들은 조카가 생긴다는 말에 저렇게 좋아서 난리인데 엄마는 딸인 나를 어떻게 그런 대우를 하며 키웠는지 시댁 식구들의 관심과 사랑이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차 적응이 되면서 저는 엄마를 더더욱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엄마에게 자주 전화가 오더라고요. 몸은 어떠냐? 아기는 뱃속에서 잘 크고 있냐? 이런 안부를 묻는 엄마가 저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걱정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 마음속이 많이 복잡했어요.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변했나? 엄마가 혹시 무슨 안 좋은 병에 걸리기라도 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결국 엄마가 저에게 그런 전화를 했던 것은 돈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만나던 남자친구와 헤어졌대요. 엄마는 남자친구가 자주 바뀌는 사람이니 별 생각 없이 듣고 있는데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더군요. 이제 조그맣게 장사를 해서 먹고 살려고 한다. 아는 언니와 주점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양가에 도움받은 것 없이 살고 있는데 무슨 돈이 있겠냐고 했죠. 있더라도 엄마한테는 줄 마음이 없다고 매몰차게 말했다가 또 배은망덕한 년이라는 소리를 들었네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제가 정말 배은망덕한 딸인지. 저에게 몇 번을 얘기해도 제가 거절을 하고 전화도 안 받고 했더니 결국 저희 엄마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남편은 저희 엄마 전화를 받고 일단 저와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엄마는 저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고 돈을 해달랬다고 합니다.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저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당장 거절을 했어야지 상의는 무슨 상의냐고 남편에게 괜한 화풀이를 했는데 남편에게 두고두고 미안할 짓을 한 것 같아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과 엄마에게 화가 난 마음 때문에 며칠간 힘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엄마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남편과 저를 앉혀놓고 엄마는 돈 얘기를 했습니다.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애비 없이 혼자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런 말을 하더니 엄마는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와 엄마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 말을 듣다 말고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 술 먹고 남자 만나느라 정신이 없었고, 나한테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었고, 집에 남자를 끌어들여 새아빠라고 한 사람만 3명이었고, 내가 집을 나올 때 돈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괴롭혔고, 결혼할 때도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고, 등등 엄마가 했던 것들을 얘기했어요. 엄마는 제가 부풀려서 얘기를 한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나도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사실이라는 게 저도 싫다고 했어요. 엄마에 대해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은 내 말을 믿지 못할 정도로 엄마는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시부모님과 시동생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엄마가 이러면 내 행복이 깨질 것 같아서 앞으로 엄마를 안 보고 살아야겠다고 했죠.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연락처도 차단해버릴 것이고 여기 또 찾아오면 우리는 이사를 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늘 그랬던 것처럼 외가 식구들에게 가서 나를 나쁜 년으로 만들던지 말던지 이제는 그런 것도 상관없다고 말하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악담을 하고 가더라고요. 부모를 버리고 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이러길래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다고 했고 남편도 엄마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가고 나서 남편이 제 눈치를 보고 있는데 말이 나오지를 않아 저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남편에게 사과했어요. 남편은 제가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제가 안 힘들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꼭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며칠 있다가 시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말은 꺼내지 못하고 제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서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아가 슬프면 안 되는데 이러시고 제 말을 들으면서 우셨어요. 밥 굶기지 않았다는 것으로 엄마로서 역할을 다했으니 키워준 값 내놓으라는 엄마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이런 엄마지만 낳아주고 키워줬으니 효도를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요. 쓰니님은 잘못한 거 하나 없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삐뚤어지지 않고 이렇게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실만으로도 쓰니님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잘 자라주어서 고맙습니다.